오늘은 토론자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소임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의 한국어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함께 고민할 답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날 국어기본법과 어문규범을 제한하는 한글 맞춤법, 외래어표기법, 국어 노마자 표기법 등에 대한 헌법 소원에 기울인 우리의 노력을 차라리 국어기본법과 어문규범을 개정하는 데 집중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지금 국어기본법을 개정할 힘과 방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원고 중에 경주의 관광원 한국인의 대학생보다 1945자를 읽힌 1945자의 한자를 익힌 일본 초등학생이 신라 문화재를 이해하는 그 속도가 빠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글을 읽었다고 해서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곧 한자를 모르는 것은 한글을 읽었다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문맹입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교과서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 중 등 교사들이 한글 전용 시대에 배출된지라 교사들도 또한 의미부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한자를 교육할 교사가 교육 현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비책은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셋째, 오지호 선생님의 예언 중에 한자와 한자를 바탕으로 생성된 우리 문화는 한자를 익히지 않음으로써 몇 년이 온 우리의 고유 문화, 그 전통 모두 단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씀 올릴 4개의 단어는 우리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결과입니다. 충북 예천을 찾으면 중국에서 태평한 때에 단물이 솟는다고 하는 셈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충북 예천은 중국의 예천입니까? 지금 낙성식을 찾아봤습니다. 그 풀이는 옛 중에서 궁실이 완성됐을 때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균관 대성전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이면 낙성식을 할 텐데 중국 성균관의 낙성식입니까? 봉황새를 찾아봤습니다. 봉황의 풀이로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소를 상징하는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문양이 봉황인데 중국의 문양을 빌려다 쓴 것입니까? 중추절에 대한 풀이는 가관입니다. 음력 8월 15일로서 춘절 및 단오절과 더불어 중국의 3대 명절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추절은 중국의 명절입니까? 이것은 단적인 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와 관련된 모든 역사, 문화, 예학 모든 것을 오늘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중국에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풀이 내용이. 동북공정은 중국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과 국적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한자어라는 이유로
한자로 표기된 어휘들은 모두 중국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한글 세대의 지식인과 교수들이 사전을 만듭니다. 그 사전이 포털 사이트에 게시가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요청을 해도 우리의 몫이 아니다. 교수들이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실었을 뿐이다. 제가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한글 시대 한자 교육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AI, 챗GPT 모든 것이 AI로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를 일거에 개선할 수 있는 비책은 있겠습니까? K한글 시대를 여는 지금 한자를 알면 언어가 새롭고 한자를 알면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고 한자를 알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말을 통해 사용하고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찾고 문화를 통해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기반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한자 교육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그 선택권마저 막는 일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요. 세계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갖다 버립니다. 승정원 일기를 갖다 버립니다. 새로운 도서를 수장하려면 과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니 지금 1980년대 제작된 모든 그 수많은 도서를 다 갖다 버립니다. 한자가 섞여 있어서 읽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읽을 수 없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읽을 수 없는 아버지의 기록을 읽을 수 없는 이런 민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심판 분석행위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의 기록들을 송두리째 버리게 되는 이유는 한자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는 어문교육 현장의 개선을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국어기본법을 폐지, 위헌 이렇게 하지 말고 개정을 하자는 말씀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마 두 군데가 될 것 같은데 왜 한자를 국자로 보지 않느냐. 한자는 한글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특히 2000년 역사에서 1900년은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이걸 국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럼 조선조 사람들은 고려 신라 사람들은 외우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설득력 있고 그다음에 공문서에 왜 한자를 쓰지 말도록 강제를 하느냐. 이것도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위헌으로 모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요거는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분서갱유란 말이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강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자를 안 쓰는 것은 민족 문화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제일 앞세우는 게 한글 쓰는 게 무슨 민족주의라고 해요. 이게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한글 전용하자는 것이야말로 반민족적이고 반세계적이고 반언어적이다. 그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있는 게 한자를 폐기하는 것은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다. 조선조 이쪽으로 그슬 올라갈 필요 없이 일제시대 때
창시 개명 그다음에 한국말 쓰지 말라는 거 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 좋은 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분수경유죠. 현대판 창시개명이고 창시개명이 이름을 바꾸는 건데 뭐 한글 전용 오래 가면은 뭐 성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 한자의 가장 장점이 그 조어 능력 아닐까요? 한자어로 많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한글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한정적이다 이거죠. 비행기를 대체할 만한 단어 하나 못 만들었잖아요. 뭐 날틀이라고 했는데 그게 통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자의 장점 중에서 조어 능력,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자에 담겨 있는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사구시라고 하면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실사구시 설명하는데 한참 뭐 길게 하는데 한자를 딱 써놓으면은 실, 현실, 사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실사구시. 가장 위대한 나는 사자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정책을 정하고 뭘 해야지 현실과 동떨어지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봤자 쓸데없다. 그래서 동양의 실용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실사구시인데 그런 단어가 한자에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는 축적된 정보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 정보의 질과 양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지식이란 한자를 한번 파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식이 뭐냐? 물을 때 지식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자가 화살시 아닙니까? 그건 전략, 입구가 붙었으니까 경제. 식에서는 제일 먼저 말씀문이 나오니까 이건 인문, 가운데 음자, 예술, 그 다음 창과, 그건 전술. 지식이라는 모름지기 전술과 전략과 경제와 예술과 인문적인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 지식이다.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이 굉장한 정보,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 때 제일 맞는 언어가 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뜻할 온자 있잖아요. 따뜻할 온자도 가만 들여다보면은 삼수변, 그 다음에 죄수 숫자 밑에 그릇 명제 아닙니까? 따뜻한 게 뭐냐? 목마른 죄수한테 물 그릇.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주는 마음. 그게 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등. 그래서 한자를 알므로써 한자를 따라서 우리가 아는 어떤 설기, 지식, 이거는 한글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한자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창조력, 이게 또 AI 시대에 맞을 거고 이런 점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에서 맹자 원정 강독 수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이게 워낙 원정 강독이다 보니까. 조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 특강으로 한번 모시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곡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사실 뭐 좀 전에도 말씀하신 조갑재 선생님께서 워낙 발제를 출중하게 해주셔서 저는 사족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거운 마음, 현장의 입장에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아까 발제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자리가 이런 논의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매우 공감이 되고 마지막이 아니어야 한다. 특히 아까 많은 정치인들이 오셨고요. 되게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여야가 같이 자리를 하셨고 기억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저 유권자에게 인사원 자료로 끝나지 않고 이 자리에 힘들로 모아져 나갈 수 있게 최소한 박제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무겁느냐면
좋습니다. 말씀들 발제자나 토론자의 의견 모두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근데 뭐가 무겁냐면 그래서 누가 할 건데 한자는 누가 가르치고 예절은 누가 가르치고 인성은 누가 가르칠 건데 이 문제 앞에서 매우 큰 벽에 놓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한자 교사, 즉 한문이죠. 한문 교사 뽑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간간히 뽑습니다. 선택 과목이 되어서 한문은 이미 거의 학교 현장에서는 선택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문을 아는 젊은 사람도 없습니다. 공교육, 우리 자장께서도 공교육의 현장에 이것이 도입되길 바라는 마음 저희도 간절하죠. 그런데 공교육에 가르칠 주체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입장에서 마침 저도 맹자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맹자 첫 구절에 맹자께서 양양 찾아가니 불원천리했으니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자. 하필할 리니까 왜 이익 가지고 얘기하느냐? 근데 요즘은 이익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생들, 젊은 사람들 이익의 관점에서 한번 저는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의 관점에서. 한자 교육이 왜 필요하냐? 사실 여기 지금 우리 한자 교육 얘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해력 얘기합니다. 혹시 어제 상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네, 다 다녀오셨어요. 벌써 상가라는 용어에서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문상을 다녀오셨는지. 저도 상가 다녀와서 뭐 사러 갔다 왔으니까요. 아니, 뭐 틀렸습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상가라고 하면 그 상가를 말하지 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비단, 제가 토론문에도 썼습니다만 금주 회의한다 그랬더니 애들한테 술 먹는 거 그만.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사실은 해프닝입니다. 사실 이런 논쟁은 늘상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지금 방향에서 바라보면 교육부도 교육청도 문해력을 한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한자 이해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 문해력이란 단어에 꼭 따라붙는 용어가 같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리력이란 단어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정책도 문해력과 수리력 동시에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무슨냐면 수학 능력, 수학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교육해서 역량을 강화하려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글에 대한 문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독서 역량을 향량시키는 것이 본원이 되는 한자를 더 교육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대헌 유행하죠. 최근에 캐대헌이죠. 캐대헌이 유행하는 그 근거에는 우리 전통문화가 있고, 전통문화는 모든 것이 표현수단은 한자로 되었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뿌리가, 문화적 뿌리가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K컬처가 상품화되고 글로벌화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문화의 뿌리가 배워지지 않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데 이어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맥락을 벗어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싫든 좋든 글로벌 체계는 G2 국가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영어 문화. 사실 아까 여기 우리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국어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국어기본법 이미 깨진 거 모르시죠? 우리는 공문서 국어로 쓰지 않습니다. 한자만 안 쓸 뿐이지 AI는 영어로 쓰고 있고요. K컬처는 K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AI 한글로 안 쓰죠? K는 왜 한글로 안 쓰고 영어를 허용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국어기본법이 균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든 좋든 G2에서 아시아,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최소한의 소통수단에 한자가 있습니다. 약 20억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80억 정도 인구의 4분의 1이 한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중국의 발전상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국, 이미 우리는 일정하게 미국과의 소통과 경제적 결합들은 이미 견고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막대한 국력,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무리 간체자를 쓴다고 해도 다 번체자를 배우면, 우리가 한자 교육을 이루면 소통에 아주 근간이 되고 동아시아 문화의 소통 수단에서 매우 중요한 이익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필할 이익이 된단 말입니다. 네, 특히 요즘 청소년들 국익적 관점에서 하나 보십시오. 형중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정치적 관점 형중을 해도 좋고 어떤 용어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극복해서 우리끼리 살 겁니까? 누군가는 중국과 소통하고 그들과 경제 교류해야 하고 심지어 우리를 뛰어넘는 지금 첨단의 AI 능력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뺏어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으로 소통하겠습니까? 왜 현중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 기억하시나요? 알아보 보십시오. 동남아시아 태국어 보십시오. 우리 한 글자도 못 읽습니다. 배우지 않았으니 저것이 글씨인지 그림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한자는 아랍어와 똑같습니다. 소통수단이 모르니까 미워하고 우리가 싫든 좋든 아무리 중국이 패권주의를 하고 해도 싫든 좋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소통해야 할 중국과 유일한 수단이 한자일 수밖에 없는데 외면만 하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그 수단이 한자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필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과 연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자 다른 거 주장할 거 없습니다. 천자만 필수. 더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더 배워도 좋지만 필수 천자 정도만 하자. 그리고 한자가 표의문자라는 뭐 장점이자 단점을 갖고 있는데 낱글자를 아날로그적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디지털화가 급격화가 되는 인간의 성장에 아날로그적 수단은 외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자가 바로 한자교육이 인성교육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아날로그적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한자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한자교육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이 얘기를 들을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힘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수능에 아까 제 지인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한 아이디어. 한자를 쓰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요. 요즘 쓰지 않아도 돼요. 병기만 해서 눈만 봐도 익숙하면 관심 갖고 몇 글자 정도 압니다. 한일 두자 애들 알아요. 보니까. 수능 언어 영역에 기존 문제 다 해다가 플러스 한 서너 문제만 됩니다. 단어 뜻 물어보면 됩니다. 그거 넣었다고 해서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저 양두구육 뜻 하나 물어본다면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쓰고 있는 일상용어. 그래서 금주가 이 문장에서 금주가 술꾼이라고 해서 금주냐 이번 주냐 이런 정도 기초적인 문제. 뭐 수능이 꼭 변별력만 높여야 돼요. 한 4문제 정도만 삽입해서 이 정도는 국민 기본 소양 정도는 당신들 대학 가는데 묻겠다. 이 정도 의지는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소양에서 최소한의 것.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원하나 마음은 매우 무겁다는 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성균관 고문회장 설균태입니다. 오늘 만든 그 인성교육과 한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고 앞으로 정말 이게 시작이 아니라 정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한자 교육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갑재 대표께서 한자 교육하는 나라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 엘리트들이 지명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고 제일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한자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우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국이라든지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일본 이 나라들이 전부 한자입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 나라들 한자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머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잘 살려면은 꼭 한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한자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한자 교육을 아까 뭐 1000자도 하고 1800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한자 교육하면은 재미도 없고 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성교육하고 두 가지 한자 교육을 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자 교육할 때 사자소학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동문선습이나 이렇게 해서 한자 교육을 시키면 그 안에 전부 인성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1000자, 1300자 이렇게 펼면은 재미도 없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어려서 흐랑에 배워가지고 지금 제가 한자 1000자 국가에서 가르치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자 교육 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당대에 큰 성과를 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죠. 시기불가의 위지자, 불가능한지 알면서도 하는 자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자의 당대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본인은 지식인의 시대 정신으로 그렇게 꿋꿋하게 진행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성예절 한자 교육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학계 그리고 유림들, 지식인들이 함께 손 모아서 소위 제도와 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을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짜 제대로 된 인성예절 한자 교육이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분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